우린 안 한 지 꽤 오래됐지. 이젠 여자로도 안 보여. 나 같아도 여자로 안 보일 것 같아. 그렇게 안 꾸미고 다니는데 어떤 남자가 여자로 매력을 느끼겠어? 술에 취한 남편 정민호의 말이 정지현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올해 62살인 지연은 침대 한켠에 앉아 멍하니 화장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죠. 60살 민호와는 30년 전에 결혼해서 아들 하나를 키우며 그럭저럭 행복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60이 넘어 노후를 준비할 나이가 되어서야 결혼 생활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정지연은 약국에 철문을 내리며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28번째 결혼기념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5월의 어느 저녁이었죠. 약국 앞에 서서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는 거리를 바라보는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20년간 지켜온 약국, 30년 가까이 함께한 남편, 그리고 이제는 독립해 제 삶을 살고 있는 아들 준호.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듯했지만 어딘가 미세하게 어긋나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여보, 이번 주말에 국민학교 동창회가 있어서. 아침 식사 자리에서 정민호가 꺼낸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30년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던 동창회라니 왠지 모를 위화감이 들었어요. 정지연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텅 빈 거실, 식탁 위에 놓인 쪽지. 먼저 나갈게, 늦게 들어올 거야. 정지연은 쪽지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혼자 먹을 저녁을 꺼내며 무심코 휴대전화를 확인했어요. 남편의 메시지나 부재중 전화는 없었죠. 갑자기 남편의 서랍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서랍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호기심에 서랍을 열어보니 향수병이 눈에 띄었습니다. 지연은 20년 넘게 함께 살면서 남편이 향수를 뿌리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어요. 식사를 마친 후 텔레비전을 켜놓은 채 멍하니 앉아있던 지연은 문득 차고에 있는 남편의 차량이 생각났습니다. 슬리퍼를 신고 차고로 향했어요. 블랙박스, 거기에 모든 기록이 남아있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죠. 불안한 마음으로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꺼내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영상 파일들을 하나씩 열어보던 지연의 손이 떨렸어요. 익숙한 대형마트 주차장, 그리고 낯선 여성이 남편의 차에 타는 모습, 음소거 상태로 웃는 두 사람. 정지현의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20년 넘게 약을 조제하며 타인의 아픔을 치유해왔지만 정작 자신의 가슴에 박힌 못은 어떻게 빼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죠. 어떻게 이럴 수가. 중얼거리는 목소리가 텅 빈 집 안에 메아리쳤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정지연은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평소보다 일찍 약국 문을 열었어요. 손님이 없는 시간, 그녀는 블랙박스 영상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착각이 아니었죠.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지만 가슴 한켠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위장약을 조제하던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단골 환자의 물음에 정지연은 억지 미소를 지었어요. 네, 잠을 못 자서 그래요. 그렇게 대답하며 속으로는 그래, 나는 괜찮아. 항상 그래왔으니까라고 되뇌었습니다. 지난 30년간 그녀는 자신의 감정보다 가족을 위한 희생을 선택해왔죠. 약국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청바지에 흰 블라우스, 깔끔하게 묶은 머리, 변함없는 일상, 변함없는 모습. 그렇게 안 꾸미고 다니는데 어떤 남자가 여자로 매력을 느끼겠냐고. 몇 해 전 남편이 무심코 내뱉은 말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당시에는 그저 농담으로 넘겼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 말 속에 숨겨진 의미가 아프게 다가왔어요. 정지연은 약국 안쪽 거울을 바라보며 자신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눈가의 주름, 처진 입꼬리, 흰머리가 보이는 갈색 머리카락. 점심시간 그녀는 약국을 잠시 닫고 근처 미용실에 들렀어요. 앞머리 조금만 잘라주세요. 그렇게 말하고 의자에 앉았죠. 그러다 문득 더 과감한 변화를 결심했습니다. 아니, 염색도 해주세요. 그리고 앞머리도 더 짧게 잘라주시겠어요? 미용실을 나온 정지연은 약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화장품 가게에 들렀습니다. 평소 사용하지 않던 립스틱과 아이섀도를 구매했어요. 약국에 돌아와 화장실에서 화장을 한 후 자신을 바라보며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람. 저녁 남편의 오늘 회식이 있어서 늦을 것 같아라는 메시지를 받았을 때 정지연은 더 이상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대신 약국 내부 CCTV를 확인하며 결심했습니다. 침묵으로 저항할 거야. 그렇게 마음먹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죠.
약국 문을 닫기 전 지연의 동생 정미영이 들렀습니다. 언니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아 보여. 평소 활발한 성격의 미영은 언니의 달라진 모습을 금방 눈치챘습니다. 정지현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미영아, 나 상담 좀 해도 될까? 언니,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정미영의 단호한 목소리가 카페 테이블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정지현은 동생이 내민 휴대전화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혼 전문 변호사의 연락처였죠. 증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게다가 상간녀 소송도 생각해봐. 정지현의 손이 커피잔을 꽉 쥐었습니다. 무엇인가 행동해야 한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30년 결혼 생활을 송두리째 뒤흔들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다음 동창회가 언제라고 했어? 미영의 물음에 정지현은 이틀 후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그날 미행해. 내가 도와줄게. 다음 날 아침 정지현은 평소와 다르게 약국 문을 열지 않았어요. 문에 개인 사정으로 휴업이라는 안내문을 붙인 채 검은색 선글라스와 모자로 변장했습니다. 동생 미영과 함께 집 근처 카페에서 남편의 출근을 지켜보았죠. 이재훈은 언제나와 같은 시간에 집을 나섰지만 평소와 달리 구두를 신고 머리에 젤을 발랐습니다. 향수 냄새도 진하게 풍겼어요. 저 양반 정말 수상해. 미영이 중얼거렸습니다. 정지현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두 사람은 이재훈의 차를 미행했습니다. 건설회사가 있는 강남이 아닌 의외로 강북의 어느 아파트 단지 앞에 차를 세웠어요. 이윽고 화려하게 차려입은 한 여성이 차에 탔습니다. 그녀의 얼굴을 본 순간 정지현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저 여자, 국민학교 동창 김정현이야. 두 사람은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창가 자리에서 밝은 햇살을 받으며 웃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정지현은 스마트폰으로 그 모습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가슴 속에서 울컥하는 감정이 일었지만 참았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죠. 식사를 마친 두 사람은 강남의 어느 모텔로 향했습니다. 정지현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미영이 그녀의 손을 꽉 잡아주었죠. 언니, 여기까지 왔어. 끝까지 가자. 모텔 앞에서 잠시 망설이던 정지현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결심했습니다. 프런트에 다가가 사정을 설명하자 직원은 동정 어린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302번 방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가면서 정지현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습니다. 방 앞에 서자 안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그녀의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았어요. 스마트폰의 녹음 기능을 켜고 미영의 격려에 힘입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문 너머로 들려온 남편의 목소리에 정지현의 심장이 격렬하게 요동쳤습니다. 대답 대신 그녀는 한 번 더 문을 두드렸어요. 이윽고 열린 문. 가운 차림의 이재훈과 침대에 앉아있는 김정현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간 세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죠. 지연아. 이재훈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김정현은 당황한 기색으로 이불을 끌어당겼어요. 정지현은 스마트폰을 들어 그 모습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녹화 버튼을 누르며 차분히 말했어요. 이제 변명해봐요. 동창회라며? 회식이라며? 이재훈이 황급히 문을 닫으려 했지만 정지현은 발을 문틈에 끼워 넣었습니다. 평생 참고 살았던 분노가 순간 폭발했어요. 30년이에요. 내가 당신한테 바친 시간이. 이럴 거면 왜 나를 만났어요? 왜 결혼했냐고. 김정현이 황급히 옷을 챙겨 입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지연 씨 오해예요. 나는 재훈 씨가 이혼했다고 들었어요. 뻔한 거짓말에 정지현은 비웃음을 지었죠. 그래서 결혼 반지를 끼고 다니던가요? 동창이면 내 얼굴도 알 텐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정지현은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김정현에게 다가갔습니다. 순간적인 충동으로 그녀의 머리채를 붙잡았어요. 남의 남편을 유혹하고 뻔뻔하게 거짓말까지. 이재훈이 다급히 두 사람을 말렸습니다. 그런 남편의 모습이 더욱 분노를 자극했죠. 방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정지현은 쏟아지는 눈물을 참으며 이재훈에게 외쳤어요. 당신이 나한테 했던 말들 다 거짓말이었어요. 사랑한다는 말도 영원히 함께하자는 말도. 이재훈은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지현은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이미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어요. 문을 나서려는 순간 김정현이 그녀의 팔을 잡았죠. 지연 씨, 이런 일이 세상에 널렸어요. 부부 사이의 식상함은 당연한 거고 우리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잖아요.
정지현은 차갑게 그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법정에서 만나요. 문을 닫고 나온 정지현은 기다리고 있던 미영의 품에 안겼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30년 결혼 생활, 그녀의 청춘과 헌신, 모든 것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 모텔을 나와 차에 탄 정지현은 텅 빈 눈으로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영아, 나 어떻게 해야 할까? 미영은 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부터 시작이야. 언니의 진짜 인생이. 정지현은 이틀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남편의 수십 통 전화와 문자를 모두 무시한 채 약국 일에만 몰두했어요. 셋째 날 아침 그녀는 동생이 소개해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상간녀 소송과 이혼 소송 둘 다 진행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그녀가 가져온 증거들을 꼼꼼히 살펴보았죠. 증거가 확실합니다. 블랙박스 영상, 모텔 동영상, 문자네요. 충분해요. 변호사의 말에 정지현은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내렸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는 길에 그녀의 휴대전화가 울렸죠. 국민학교 동창회 대표 이지석이었습니다. 지연 씨, 잘 지냈어요? 오랜만이네요. 다음 주 모임에 꼭 와요. 재훈이도 올 거예요. 정지현은 쓴 웃음을 지었어요. 지석 씨, 혹시 김정현 씨도 그 모임에 있나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럼요. 정현이는 우리 모임에 꽂히죠. 정지현은 모임에 참석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통화를 마친 후 곧바로 메시지를 보냈어요. 동창회 단체 채팅방에 남편과 김정현의 모텔 사진 한 장과 짧은 문구. 불륜의 현장입니다. 김정현 씨, 이재훈은 제 남편입니다.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 희열과 공포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약국으로 돌아온 정지현은 갑자기 찾아온 남편과 마주쳤어요. 이재훈은 초췌한 얼굴로 그녀에게 애원했습니다. 지연아, 한 번만 용서해줘. 정말 큰 실수였어.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정지현은 차갑게 대답했죠. 30년 동안 당신 뒷바라지하느라 나는 내 인생을 포기했어요. 이제 그만둘 때가 됐네요. 앞으로는 변호사를 통해서만 연락하세요. 문을 나서는 이재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정지현은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툭 끊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슬픔보다는 해방감이 더 크게 다가왔어요. 저녁 아들 준우에게서 전화가 왔죠. 엄마, 아빠한테 들었어요. 정말 이혼하시려고요? 정지현은 담담하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준우가 말했어요. 엄마, 내가 엄마 편이에요. 항상. 다음 주 정지현은 오랜만에 화장을 하고 머리를 정돈한 후 동창회 모임 장소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순간 대화가 멈췄어요.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죠. 그 중에서도 구석에 앉아있는 김정현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정지현은 당당하게 걸어가 그녀 앞에 섰어요. 정현 씨, 법정에서 만나요. 상간녀 소송 제기했어요. 동창회 이후로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정지현은 약국을 평소와 같이 운영하며 겉으로는 평온을 유지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폭풍이 계속되고 있었죠.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이재훈과 김정현의 불륜 이야기가 골프장, 교회, 지인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어요. 어느 후 약국에 익숙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김정현이 서 있었어요. 평소의 화려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수척해진 얼굴로 정지현을 바라보고 있었죠. 지연 씨,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정지현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할 말은 법정에서 하세요. 김정현은 눈물을 글썽이며 애원했어요. 제발요, 소송 취하해 주세요. 제 인생이 망가졌어요. 골프 회원권도 중지되고 교회에서도 따돌림 당하고. 정지현은 담담하게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30년 인생은 어떻게 되돌려줄 건가요? 김정현은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요, 합의금이라도 드릴게요. 그 순간 정지현의 가슴에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분노, 복수심, 그리고 이상하게도 연민까지.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1,000만 원. 그리고 모든 지인들 앞에서 공개 사과. 김정현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국 재판 직전 두 사람은 합의에 이르렀죠. 합의금을 받아든 정지현은 법적 승리와 함께 감정적으로도 복수에 성공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그녀가 바랐던 완전한 해방감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여전히 가슴 한구석이 비어있는 듯 했죠. 약국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백화점 쇼윈도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피곤한 얼굴, 구부정한 어깨.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나를 위한 시간이야. 정지현은 백화점으로 들어가 오랜만에 자신을 위한 쇼핑을 했습니다. 화사한 색상의 블라우스, 편안한 슬랙스, 세련된 액세서리. 모두 자신을 위한 선물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옷을 갈아입고 거울을 보니 오랜만에 미소 짓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저녁에 동생 미영이 찾아왔어요. 언니 정말 멋져 보여. 뭔가 달라졌어. 정지현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시작이야.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 미영은 샴페인을 꺼내며 말했죠. 축하해 언니의 새 출발을. 그러나 축하의 자리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정지현의 휴대전화에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동창 이지석이었죠. 지현 씨 알려줘야 할 것 같아서. 재훈이가 여전히 정연이를 만나고 있어요. 미안해요. 정지현은 이지석의 메시지를 읽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영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어요. 언니 무슨 일이야? 정지현은 천천히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더 이상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이었죠. 자세히 알아볼게요. 정지현은 침착하게 이지석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답장이 왔어요. 어제 백화점에서 두 사람을 봤어요. 정연이가 젊은 남자와 함께 있었고 그 뒤에 재훈이가 따라다니더라고요. 정지현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직접 확인해야겠어. 다음 날 아침 정지현은 남편의 휴대전화 요금 명세서를 확인했습니다. 합의 이후에도 김정연과 수십 통의 통화 기록이 남아 있었어요. 더 결정적인 증거는 은행 내역이었죠. 합의금으로 받은 1,000만 원 중 절반을 이재훈이 김정연에게 송금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역시 정지현은 남편에게 연락했어요. 오늘 저녁에 집에 와주세요. 정지현은 남편에게 연락했어요. 오늘 저녁에 집에 와주세요. 할 말이 있습니다. 이재훈은 금세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일찍 들어갈게. 정지현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평온했죠. 결심이 섰으니까요. 저녁 정지현은 테이블 위에 서류 한 장을 올려두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이재훈이 들어왔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앉아요. 정지현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재훈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어요. 지연아, 우리 다시 시작해보면 안 될까? 정말 미안해. 정지현은 말없이 휴대전화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김정연에게 송금한 500만 원의 내역이었어요. 이재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이건. 정지현이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백화점에서도 봤다면서요. 정연 씨와 젊은 남자, 그리고 그 뒤를 따라다니는 당신. 이재훈은 고개를 숙였어요. 그냥 아직 정리가 안 됐어. 정지현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참 재미있네요. 사랑한다면서 돈까지 보내고. 그래놓고 다시 시작하자고? 테이블 위 서류를 밀어 이재훈 앞에 놓았어요. 이혼 합의서예요. 서명해주세요. 이재훈이 당황한 얼굴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연아, 이렇게 30년을 헌신한 결혼을. 정지현이 단호하게 말을 잘랐어요. 그 30년 동안 당신이 했던 헌신은 뭐였나요? 나는 내 청춘을, 내 꿈을, 내 시간을 모두 당신과 가정에 바쳤어요. 당신은 뭘 바쳤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재훈은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어요. 천천히 서류에 서명하고 일어섰습니다. 문을 향해 걸어가던 그가 돌아보며 말했죠. 정말 미안해.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정지현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후회는 당신 몫입니다.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 거예요. 문이 닫히고 정지현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안도감과 슬픔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지만 그녀는 확신했어요. 이것이 올바른 결정이라고. 창밖을 바라보니 어느새 밤이 깊었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겠죠. 오직 자신만을 위한 하루가. 3개월이 지났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토요일 아침, 정지현은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단풍이 물든 공원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혼 소송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고 결혼 30년의 막이 내렸습니다. 처음에는 두렵고 외로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는 자신만의 리듬을 찾아가고 있었죠. 초인종 소리에 정지현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문을 열자 아들 준우와 며느리 그리고 5살 된 손녀 수아가 환하게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엄마 오랜만이에요. 준우가 정지현을 꼭 안아주었죠. 손녀 수아는 할머니 라고 외치며 그녀의 품으로 뛰어들었어요.
식탁에 둘러앉아 브런치를 즐기는 동안 정지현은 문득 자신의 변화를 실감했습니다. 예전에 침울하고 수동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웃음이 많아진 활기찬 여성으로 변해 있었어요. 엄마 정말 달라 보여요.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에요. 준우의 말에 정지현은 미소 지었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며느리의 질문에 정지현은 기꺼이 자신의 새로운 일상을 나누었어요. 약국은 계속 운영하되 시간을 줄이고 대신 일주일에 2번 요가 수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접어두었던 수채화도 다시 시작했죠. 다음 달에는 제주도 여행도 계획하고 있어요. 오후 정지현은 손녀 수아와 함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걸으며 그녀는 문득 지난 날을 떠올렸어요. 모든 것이 남편과 가정을 중심으로 돌아가던 산. 그때는 행복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던 건 아닐까? 이제야 비로소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우리 집에서 같이 살면 안 돼요? 수아의 천진한 질문에 정지현은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래도 할머니는 할머니 집이 있어야지.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따뜻함이 번졌습니다.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죠. 저녁 가족들을 배웅한 후 정지현은 테라스에 앉아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문득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동생 미영이었죠. 언니 김정현이 미국으로 떠났대. 이재훈은 회사에서 강등되고 술에 빠져 산다더라. 정지현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각자의 선택이니까. 전화를 끊고 정지현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이상하게도 복수심이나 원망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죠. 그녀의 눈앞에는 이제 새로운 길이 펼쳐져 있었어요. 약사로서의 경험을 살려 봉사활동도 시작할 계획이었고 오랫동안 미뤄왔던 유럽 여행의 꿈도 이루고 싶었습니다. 가을 바람이 테라스를 스쳐 지나갔어요. 정지현은 오랜만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평화를 느꼈습니다. 이제야 시작이구나. 그녀는 중얼거렸어요. 인생의 마지막 장이 아닌 새로운 첫 장을 열어가는 기분이었죠. 그녀의 눈가에 잔주름이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흔적이 아닌 앞으로 맞이할 행복한 웃음을 위한 준비였어요. 밤하늘의 별들이 그녀의 새로운 여정을 축복하는 듯 반짝였습니다. 정지현은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어요. 내 인생의 2번째 봄 이제 시작이다.